네, 서강대학교 보충 강의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214쪽에 유형 두 번째 연계형 자료 해석을 볼 텐데요. 연계형 자료 해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재에서는 이름을 거창하게 달아놨지만 저는 크게 이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게 우리가 푸는 방식은 이전 강의에서 풀었던 방식과 전혀 달라지진 않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료가 두 개 이상 그래서 표 두 개 이상이라든지 세 개 이상이라든지 혹은 표와 그래프를 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자료들을 한 문제에 제시를 할 텐데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이 선택지를 풀 때 이 값이 표 1번을 봐야 되는지 표 2번을 봐야 되는지 혹은 그래프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답률을 올리는 방법 첫 번째는 값을 찾기 힘들게 만들거나 두 번째는 연산을 많이 넣으면 됩니다. 표 두 개, 세 개, 그래프랑 표 이런 식으로 제시한다는 거는 값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 거를 조금 더 곤란하게 만들겠다, 실수를 유도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명시하는 값을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부 유형 1번을 보시면 표 두 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요 표 두 개가 개형을 보셨을 때 생긴 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2019년 1분기랑 2019년 2분기의 값이구나. 그러면 선택지에서 표 1번의 1분기를 말하는 건지 표 2번의 2분기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고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냐? 제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자료 해석을 엄청 잘 푸시는 분들도 실제로 시험 치셨을 때 이런 부분에서 잘못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어보죠. 다음 표는 2019년 1분기와 2분기 광역시간 이동자 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단위는 별거 없었고요. 기업번을 보시면 2019년 1분기 광주의 광역시간 순이동자 수는 양수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순이동자 수가 뭔지 지금 몰랐죠. 우리가 모르는 값이 있으면 모르는 데이터가 있으면 어디를 보기로 했어요. 참조 표시 빨리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조 표시를 보니까 순이동자 수는 전입자 수 빼기 전출자 수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1분기 값을 봐야 되니까 표 1을 보셔야 되는 거고 표 1번에 광주의 전입자 수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광주의 전출자 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순이동자 수는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개씩만 매칭을 해봐도 여러분들 전입에서 전출을 빼주면 음수죠. 요거 두 개를 빼줘도 네, 음수입니다. 요거 두 개를 빼줘도 음수고요. 음, 요거 두 개를 빼줘도 음수고요. 요거 두 개를 빼줘도 음수입니다. 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도 어쨌든 순이동자 수는 양수가 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옳은 것을 찾는 거죠. 그죠? 옳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빠르게 선택지를 소거를 해주시고 니은으로 보겠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2019년 1분기, 네, 역시나 표 1이겠네요. 그죠? 2019년 1분기 대전에서 타 광역시로 이동한 사람의 수, 네, 전출자를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인천에서 타 광역시로 이동한 사람, 네, 요거 두 개 누가 많고 적냐를 비교하는 선택지입니다. 자, 그러면 대전에서 전출자, 음, 전출지가 대전이, 네, 요 값과 전출지가 인천이, 네, 요 값. 요거 두 개를 네, 비교해서 누가 더 많냐라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씩 여러분 또 한 번에 다 더하고 비교하실 필요 없이 하나씩 대략적으로 네, 비교해 보시면 되죠. 얘는 여기가 20이 많고 얘는 여기 754가 많고 얘는 거의 비슷하니까 없애줘 버릴게요. 그죠? 그럼 얘는 758이 많으니까 요거 두 개 없애면 여기가 플러스 4지만 크게 무의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도 소거하시면 플러스 10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여러분 크게 오차범위 밖에서 인천의 전출자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광역시로 이동한 사람보다 적다라는 표현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요 선택지 두 개 중에 여러분이 풀기 편한 거 빠르게 한 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네, 저는 디귿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분기, 네, 표 2를 봐야 되겠구나. 이쯤에서 여러분들 빠르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타 광역시에서 부산으로 전입한 사람의 수는 1분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아, 그러면 얘는 표 2와 표 1을 같이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입자, 네, 부산으로 전입자를 봐야 되니까 우리는 이 자료에서 네, 1분기에 요 자료, 그 다음에 2분기에 요 자료를 비교해서 네, 1분기가 크냐, 2분기가 크냐를 보는 건데 지금 2분기가 감소했냐라는 걸 보는 거니까 여러분 빠르게 한번 보시면 부산도 마찬가지네요. 네, 하나씩 하나씩 매칭해 보시면 감소했고요. 676에서 466으로 감소했고요. 331에서 258로 감소했고요. 590에서 367로 감소했고요. 3200에서 2000으로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항목이 감소했으니까 굳이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1분기에 비해서 감소했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답은 3번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부 유형 2, 그래프 두 개가 제시되어 있다면 그래프 두 개의 차이점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걸 빨리 체크를 하시고 선택지를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하네요. 그래프 1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연도별 출산 및 육아휴직자 수라고 되어 있고 그래프 2번은 연도별 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위와 밑에 그래프 두 개의 차이점은 숫자냐 금액이냐 딱 요 차이네요. 총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럼 그래프 1번을 보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요 부분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좀 진한 회색, 저 회색의 막대 그래프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출산 전후 휴가자 수지 육아휴직자 수는 아닙니다. 그냥 출산 휴가자라는 거죠. 그죠? 그럼 육아휴직자는 어디에 있나요? 네, 여성의 육아휴직자 수와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가 제시가 돼 있죠. 더한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1번 매년 증가하고 있냐 물어봤는데 여성도 여러분 여성을 보시면 네, 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매년 증가하고 있고 남성도 거의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그냥 매년 증가하고 있네요. 그죠? 남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성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말을 안 듣네요. 네, 이렇게 그냥 표시해 보겠습니다. 네,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여성은 마지막에 약간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300 정도, 네, 줄어들었지만 이미 한 3000 정도, 3000은 안 되지만 3000 가까이 커졌기 때문에 네, 2016년도 역시나 증가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갈 때 대략 4100 정도 감소했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4,400 정도 증가를 했죠. 그래서 토탈 네, 총 육아휴직자 수는 역시나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총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옳은 것을 찾는 문제니까 네, 기억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 남기고 지워주니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쯤 아무거나 골라서 푸시면 됩니다. 저는 니은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5년 이후 출산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을 구하기에는 힘들죠. 출산 휴직자 수가 2015년 이후에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서 출산율 자체는 알 수는 없어요. 출산율은 증가하지만 휴직자 수는 감소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료에서 주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정말 자료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끔 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중 문제집 혹은 피셋 기출 문제 특히나 5급 공제 피셋, 입법고시 피셋 등을 풀어보면 약간의 추론을 동원해야 되는 문제들이 등장하기는 한데 우리는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자료만 보고 푸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니은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출산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그러면 디귿번을 봐야 되겠네요. 그죠? 2017년 남성 육아휴직자 1인당 육아휴직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자 1인당 금액이니까 그 휴직자 수 분의 그래프 2에 있는 금액 을 계산해 줘야 되겠네요. 결국에는 여러분 느낌 오시죠? 1인당 육아휴직이니까 요런 표현은 대부분 분수 비교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쯤이면 여기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요 분수 비교도 바로 하셔도 되지만 좀 나는 아직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지나가셔도 되고 저는 일단 강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년 대비 감소했는지 물어봤으니 우리는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2016년에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00명 정도 되네요. 그리고 금액은 한 4만 정도 됩니다. 이건 4만으로 제가 예쁘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2017년은요. 12,000명 정도 되네요. 12,000명. 그 다음에 금액은 5만 5천 원.
네, 정확한 거는 단위는 100만 원이지만 우리는 분수 비교해서 이 단위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죠? 분모는 50% 이상 증가했죠, 여러분들. 3,800 정도 증가하면 50%가 증가하는 건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4,0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50% 이상 증가했지만 분자는 네, 2만이 증가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50% 미만으로 증가했다. 2017년이 더 감소했다. 그래서 디귿이 맞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혹은 나는 아직 분수 비교를 먼저 풀기 싫습니다. 분수 비교 눈으로 풀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리을본을 보셔도 되죠. 네, 세부 유형 3번 보겠습니다. 표 한 개와 그래프 한 개가 제시되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다음 표와 그래프는 서울 시민들의 운동 비율과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자료이다. 비율이라는 게 제 눈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퍼센트 값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숫자를 조심해야 된다. 숫자 비교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 늘 명심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인데, 근데 슬쩍 내려가다 보니 단위가 명 퍼센트가 있습니다. 제가 대면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퍼센트라고 해서 무조건 비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전체 인원이 제시가 돼 있는 경우는 또 비교가 됩니다. 그죠? 그거 감안하시고 선택지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슬쩍 한번 보니까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이 여기에 제시가 돼 있고 전체 인원이 제시가 돼 있으니 우리는 인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 두 개를 곱한 값을 비교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 두 개 곱한 값이 매년 증가하냐? 네, 곱셈 비교를 하셨을 때 매년 증가하냐? 라는 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택지 곱셈 비교라는 게 들어가면 귀찮으신 분들은 나중에 푸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조금 빠르게 해보시면 요렇게 올 때는 둘 다 증가했으니까 곱셈 비교는 당연히 의미가 없고요. 네, 그죠. 요렇게 넘어갈 때, 얘는 줄었지만 비율은 커졌네요. 그죠. 네, 그랬을 때는 여러분 곱셈 비교 어떻게 해요? 요렇게 올 때는 20%가 증가하지 않았구나. 그죠. 여러분 18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커져봤자 이 정도니까 20%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는 누가 큰가, 얼마나 큰가요? 증가율이 얼마나 커졌나요? 라고 한다면 지금 대략 6천이 넘게 커졌습니다. 그죠. 네, 말도 안 되게 50% 이상 훨씬 커졌죠. 대략적으로. 대충 봐도 여러분 누가 큰 거예요? 여기 20대가 더 큰 거죠. 연령대가 증가한다고 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지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이 문제는 네,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은 아니군요. 자, 2번입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이다. 그러면 장소가 부족해서가 지금 바로 위에 눈에 들어오네요. 자, 그래프에 대한 제목을 지금 한번 읽어보니까요. 2번을 풀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 친구들을 여기 그래프 2번에서 세부 유형별로 나눠 본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이다라고 했는데 비율을 물어봤으니 숫자 비교가 아니니 그냥 비율만 보시면 되죠. 근데 장소가 부족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대는 4.6인데 60대는 4.4입니다. 그래서 30대는 당연히 아니네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빠르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모든 연령대에서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50% 이상이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 1회 이상. 여러분, 주 1회 이상이라는 거는 여기 주 1, 2회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가 있는데 주 3회 이상도 주 1회 이상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지금 3번 선택지는 요 두 개 합이 50% 넘는지 체크하라는 건데 한눈에 봐도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연령대에서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한 비율은 50%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네, 정답이 뒤에 있군요. 50대 중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260명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슬프네요. 네, 그죠? 네, 50대가 10.5%입니다. 근데 이 10.5%는 누구 대상인 거예요? 여기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여기 26%에 대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출제위원 땡큐 50대 전체 인원이 몇 명이요? 10,000명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10,000명 중에서 26%는 2,600명이 될 텐데 이 2,600명이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고 이 50대는 2,600명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2,600명에서 10%만 해도 260명이기 때문에 260명 이상이다라는 건 맞는 선택지겠네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 유형 4번입니다. 뭐 표 3개. 네,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눈에 스캔을 하셨을 때, 뭐야, 표의 형태가 3개가 다 동일하구나. 그러면 요 3개의 차이점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2016에서 2018년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다 공통점인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생산량 및 비중 변화. 표 2번은요, 수출량 및 비중 변화. 그 다음에 표 3번은요, 수입량 및 비중 변화. 아, 생산, 수출, 수입.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들만 빠르게 캐치하시고 선택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택지를 보시면 2016년에서 18년 동안 K자원, K자원이 뭐지? 라고 보니까 전부 다 K자원에 대한 자료였네요. 제가 문제를 잘 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거꾸로 선택지를 보고 들어가는 방법, 역시나 지금쯤이면 슬슬 적응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출량과 수입량은 지역적 편중이 완화되었다. 자, 여러분, 요런 것도 해석을 잘 하셔야죠. 수출량과 수입량을 봐야 되는데, 우리 수출량, 수입량이 표 다르게 있었어요. 수출량은 표 2, 수입량은 표 3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얘는 지역적 편중이 완화되었다라는 말은 지역 간의 비중 차이가, 비율 차이가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이겠죠. 그죠? 그러면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2016년 같은 경우에 23%, 13%, 8%, 1%, 5%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6% 이렇게 돼 있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8%, 10%, 9%, 6%, 5%, 6%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응? 지금 살짝 얼핏 봐도 이 국가들이 상위 주요 국가들의 비중이 조금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수입량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한번 봐야 되는데 수입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시면 영국이 음, 영국이 42%, 덴마크는 조금 줄었네요. 그죠? 이탈리아도 조금 줄었고, 한국은 늘었네요. 그럼 벨기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한 1.1%포인트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살짝 보시면 지역적 편중 자체는 여러분들 어떻게든 1위 국가가 독점하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수입이든 수출이든 네, 어떤 자료든 간에 요 상위 국가들의 합이 더 증가했음을 우리가 대충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 편중이 완화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네, 우리가 답을 찾는 건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여러분들 1번부터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도 크게 네,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여지는 어떤 포인트? 네, 자료가 3개가 있습니다. 그죠? 표가 3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값을 수입인지 생산인지 수출인지 요거에 따라서 생산량인지 수출량인지 수입량인지 요게 표를 여러분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 네, 실수를 안 하시려면 아무래도 오프라인이라면 여기에다가 별표를 딱 쳐놓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온라인 시험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뭐 100%라고 봐야죠. 그죠? 온라인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생각보다. 제가 또 주의를 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값을 정확하게 잘 찾자 이거예요. 네, 제가 슬쩍 보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는 혹은 제가 뭔가 새로운 이론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거는 딱히 없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분수 비교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풀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표는 스마트폰 평균 이용 시간 및 빈도와 스마트폰 이용 용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옳은 것을 고르면, 네, 그래서 슬쩍 봤을 때 자료가 여러 개일 때는 그 자료가 뭔지는 일단 한번 슬쩍 보셔야 됩니다. 평균 이용 시간 및 빈도가 1번이고 이용 용도가 2번이네요. 그죠? 그러면 1번, 2020년에는 10대가 20대보다 주 평균 6.1시간 더 이용했다. 주 평균 시간을 구해야 돼서 귀찮아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에 보니까 주 평균 이용 시간이 제시가 돼 있네요. 그죠? 근데 2020년에는 20대가 더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10대가 더 이용 많이 했다라는 말은 틀렸죠.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얘는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옳은 것을 찾아야 되니까 네, 또 2번 봐야죠. 그죠? 네, 2번을 보시면 2022년에 10대와 20대 모두 여가 활동에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 용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2번에서 용도가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여가 활동. 네, 둘 다 굉장히 네, 많이 쓰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쓴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20대는 자료 및 정보 획득에 가장 많이 네, 용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렸네요. 20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20년, 2022년 3년에 걸쳐 하루에 1회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10대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드디어 나왔네요. 그죠? 우리는 지금 퍼센트 자료를 보고 있고, 여기 퍼센트는, 1일, 하루에 1회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10대 인구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표현이 틀린 거예요? 이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단위가 퍼센트일 때, 네, 숫자, 음, 혹은 수, 요 비교에 관련된 거, 증가 감소에 관련된 거 나오면 주의, 무조건 주의. 네. 하지만 요것도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맞는 선택지가 된다는 거까지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강의 중에도 강조했죠. 혹시나 여기에서, 여기에서 10대 만 명, 10대, 20대, 뭐, 각 만 명 대상으로 점점점. 네, 요런 식으로 슬쩍 전체 인구에 대한 정보, 전체 자료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를 네, 저기 질문의 제일 앞쪽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한 번은 살짝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걸로 틀리면 우리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자, 2021년 대비 2022년 20대 스마트폰 주 평균 이용 시간 증가율은, 증가율이네. 동일한 시기에 10대보다 높다. 그러면 주 평균 이용 시간 살짝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2021년 대비 10대가 요렇게 14.5에서 15.4가 됐고 20대가 21에서 22.8이 됐습니다. 그러면 10대는 얼만큼 증가했나요? 라고 보니까 10대는 0.9. 네, 10대는 0.9 증가했습니다. 20대는요? 네, 20대는 1.8 증가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10대는 14.5 중에서 0.9가 증가했는데 얘는 1.8, 지금 다행히 증가량 자체가 딱 두 배입니다. 그죠? 그러면 10대가 만약에 네, 여기 곱하기 2를 분모 분자에 곱하기 2를 해준다면 29분의 29.0분의 1.8을 해야지 동일한 값인데 얘는 지금 21에서 1.8이 증가한 거죠. 분모가 훨씬 작죠. 그럼 20대가 증가율이 더 크다라는 4번 선택지가 맞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을 보시면 네,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답은 나왔지만 2022년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용도와 함께 교육 학습 용도로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20대의 수는 직장 용도를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20대의 수보다 적다라고 했습니다. 음?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는 홈페이지 운영과 교육 학습이 별개의 자료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퍼센트는 중복 응답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90% 이상, 90% 이상, 80% 네,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이용하세요? 있는 대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중복 응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보시면 20대를 봐야 되죠. 20대를 보시면 홈페이지는 74.7%고 교육 및 학습은 60.4%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두 개를 더해버리면요. 한번 더해보면 얼마가 되나요? 135.1%, 135.1%가 되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135.1%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지금 홈페이지 운영과 교육 및 학습이 전혀 별개의 집단,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을 체크한 사람과 교육 및 학습을 체크한 사람이 전혀 겹치는 게 없는, 교집합이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두 개를 더해보니까 100%가 일단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말은 최소 35.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중복 체크를 했다는 거죠. 중복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홈페이지와 교육 학습 용도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이 최소 35.1%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직업 및 직장 용도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32.2%인데 최소치라고 해도 이 32.2%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꼭 체크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네, 2번 연습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연도별 자동차 산업 동향과 2022년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에 대한 자료이다. 네, 자료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뭔지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동차 산업 동향, 생산 내수 수출 수입이 있군요. 그 다음에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이 있군요. 2022년에. 네, 요런 것들만 한번 체크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주의드립니다. 자료가 여러 개일 때는 이 자료가 뭘 뜻하는지 가볍게라도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1번을 보시면 2022년 자동차 세계 총 생산량 대비 한국의 생산량은 4% 이상이다. 생산량이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프를 봐야 되네요. 그럼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 총 생산량은 98,909 천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국은 4,115 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중을 물어보는 거죠. 세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아, 그러면 너무 쉽네요, 여러분. 얘 1%가 989예요. 네. 1%가 989인데 대략 1000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4%는 4000입니다. 그죠? 한국은 4%를 훨씬 넘죠. 그죠? 1000으로 잡아도 4%가 4000인데 989면 4% 값이 더 작겠죠. 그러면 지금 옳은 것을 찾는 거는 4% 이상이다. 너무 싱겁게 1번이 답입니다. 답은 간단하게 나왔지만 다른 선택지 중에 풀만한 선택지를 한번 슬쩍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자동차 무역 수지가 최대가 된다. 요거는 뺄셈 해보시면 되겠죠. 무역 수지 값을 뺄셈 해보시면 되는 거고 2015년 대비 2020년 자동차 수출액 증가량은 네, 증가량 비교니까 얘도 마찬가지. 네, 뺄셈 해보시면 되는 거고 네, 저는 4번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4번 선택지를 보시면 2020년 자동차 생산량 대비 내수량은 2014년에 비해 증가했다. 2020년을 보시면 네, 생산량 내수량이 이렇게 있고 2014년은 생산량 내수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생산량 대비 내수량이라는 거는 분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생산량이 분모, 내수량이 분자로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상태로 바로 눈으로 비교하셔도 되죠. 네, 분모값은 2020년으로 갈 때 1000 정도 증가했고 분자값은 내수량은 네, 분자값은 대략 어느 정도 증가했네요. 한 1900 정도 증가했나요? 네. 아, 190 정도 증가했나요? 네, 190 정도 증가했네요. 얘는 20%보다는 일단 훨씬 커졌습니다. 30%는 조금 못 미치지만 20%보다 분모는 훨씬 커졌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10%가 139다 보니까 20%가 훨씬 안 되죠. 그죠? 아, 그러면 분자가 더 작아졌네요. 분자가 더 작아졌다라는 말은 누가 큰 거예요? 2014년이 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다가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분수 비교도 여러분 딱 보시고, 아, 얘는 분모인데, 뭐야, 30% 가까이 20%보다 훨씬 커졌네. 분모가. 그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20%못 미치네. 네, 거의 10%보다 조금 더 커졌네. 라는 거. 아, 그럼 분모가 훨씬 더 커졌으니까 얘는 값은 작아졌구나. 2014년이 더 컸겠구나. 라는 것들 우리 빠르게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요. 다음 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땡땡땡땡 비율을 조사했다. 비율을 조사했다. 뭔가 쎄합니다. 그죠? 퍼센트 조심조심. 그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면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읽으실 때 이렇게 단 하고 뒤에 조금 조건을 달아놓은 거는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두 질문 모두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했고 무응답 없이, 네, 무응답이 없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아, 보통은 없고 그냥 긍정이냐 부정이냐, 네, 라는 것들로 갈리겠네요. 자, 그러면 표 1번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가? 네,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퍼센트 자료 두 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꼭 캐치하시고 그러면 전체 설문 대상자 중에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보다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매년 더 많다라는 거는 이 자료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을 조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이고 여기에 없는 사람들 100에서 요 값들을 빼주면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긍정 아니면 부정이다 보니 지금 질문이 뭐였어요?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매년 더 많다라는 거는 긍정이 긍정이 50%가 되지 않느냐? 요 질문과 똑같죠. 그러면 매년
어떻게 돼요?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물러받을 권리가 있는가? 매년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기억이 포함되어 있는 선택지만 일단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네,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을 보시면 두 질문 모두 긍정으로 답변한 10대가 두 질문 모두. 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료를 두 개, 표든 그래프든 자료를 두 개를 섞어야 되는 경우에는 다 때려 넣는 거, 몰빵하는 거, 그 개념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두 질문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한 10대, 2018년을 봐야 됩니다. 2018년을 보시면, 네,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 54.1%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 녀석들. 네, 2018년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10대가 46.5%나 되는군요. 저런. 네, 그렇게 보시면, 네, 그럼 한번 보시면, 두 개를 더해보시면요. 두 개를 더해보시면 어느 정도 값이 되나요? 두 개를 더해보시면. 아까 이런 비슷한 선택지가 있었죠, 그죠? 100.6이 됩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위에 표 1의 값이 46%고, 표 2의 값이 54%라면 두 개를 더해버리면 100%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100%라는 말은 여기에 46%와 여기에 54%가 완전 다른 친구들일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사람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 10대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었으면 딱 46번까지는 네, 1번 위에 표에서 긍정으로 찍고, 그리고 46번까지는 밑에 표에서 부정으로 찍고, 나머지 47번부터 긍정으로 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집합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해봤을 때 100이 100%가 넘어갑니다. 그죠? 100%가 넘어가다 보니, 여기 0.6%만큼은 중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친구는 중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최소로. 자, 그러면, 강사님 0.6%가 한 명인 줄 어떻게 알아요? 네, 일단 100%가 넘어가는 존재가 있으니까 100%가 넘는 값이 나왔겠죠. 그죠? 네,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그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0.6%가 중복이라는 거는 최소 한 명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만 두 명인지 세 명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한 명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답할 수는 있습니다. 중복자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자, 그럼 니은은 맞는 선택지겠네요. 그럼 우린 디귿과 리을 중에 하나만 보시면 되겠네요. 디귿번 좀 기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 음, 표 2번이죠, 그죠? 표 2번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은 연령대 수가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은, 여러분, 그러면 얘는 디귿번이 선택지는 길었지만, 50% 넘는 값과 50%안 되는 값이 정확하게 네, 같은 숫자는 더 적냐라고 물어봤네요. 부정적인 답변이 더 적냐라고 물어봤는데 2018년 한번 보시면 네, 10대 긍정, 20대 부정, 30대 긍정, 40대 긍정, 50대 부정, 60세 이상 부정, 그리고 60세 이상은 하나의 연령대로 보라고 했으니까 긍정과 부정이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립니다. 누가 많다 적다라고 할 수 없네요. 디귿번은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 돼야 되고 리을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저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5번에서 7번까지 네, 한 자료를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지금 자료가 슬쩍 이렇게 스캔을 해보셨을 때, 멀리서, 네, 대략적으로 스캔을 해보셨을 때도 굉장히 비슷한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제가 어떤 게 차이점인지 비교를 해달라고 했어요. 자, 표 1은요, 육상 운송업. 네, 표 2는요, 수상 운송업. 표 3은요, 항공 운송. 운송업에 관련된 자료인데, 네, 업종별로 다르네요. 그리고 제목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네, 그러면 5번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요, 세계 운송 업종의 기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다. 다르게 요약한 걸 찾는 거네요. 기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 액수 한번 볼까요? 네, 좀 귀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육상 기업체 수 증가. 바로 틀렸네요. 땡큐, 땡큐. 네, 수상이 지금 여기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음, 수상이 감소를 했네요. 네, 수상의 기업체 수가 감소했으니까 모두 다 증가했다라는 거는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18년 항공운송업. 네, 표3이네요. 2018년.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기업체당, 네, 기업체당 종사자 수. 결국 분수 비교로 넘어가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항공운송업이니까 38분의 38,000. 이 17년. 18년은요? 41분의 39,000.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왜 빨리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아, 여러분들 얘는 1000이 넘죠. 그죠? 2017년은 1000이 넘습니다. 근데 2018년은요. 1000이 되려면 분자가 4만 1000은 돼줘야 되는데 애초에 비교할 가치도 없이 그냥 2017년이 크네요. 전년보다 증가했다라는 말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저는 강의를 위해서 영상을 위해서 식을 썼을 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업체 수가 분모다. 종사자 수가 분자다. 보시고 아 그러면 이거분의 이게 지금 1000이 넘구나. 그럼 얘분의 얘는 1000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눈으로 네, 빠르게 하시는 연습 지금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1조, 2조, 3조 모든 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육상운송업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수상운송업과 항공운송업은 기업체 수가 선택지를 읽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수상운송업이 감소했다는 건 알았는데 항공운송업은 조금 전에 봤는데 증가했는 거를 제가 슬쩍 봤거든요. 우리가 2번 문제 풀면서. 그래서 항공운송업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수상만 감소했고 항공은 증가했죠. 그죠? 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굉장히 쉬운 편인데 조금 귀찮네요. 그죠? 육상운송업과 항공운송업은 기업 재수, 종사자 수, 매출액이 모두 정년보다 증가했으나 수상운송업은 수상운송업 기업 재수가 감소했다라는 건 오케이. 그러면 육상, 항공, 네, 기업체 종사자 매출 다 증가했는지 빨리 한번 보죠. 육상 증가, 증가, 증가. 항공 증가, 증가, 증가. 아, 맞네요. 다 증가했네요. 그러면 수상 기업체 수가 감소했다. 그리고 육상과 항공은 모두 다 증가했다라는 게 맞는 게 4번이네요. 그죠? 바르게 요약한 거. 네,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을 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군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게 자료에 대해서 문제를 왔다 갔다 하면은 정신 없으실까 봐 제가 약간 편집을 좀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지금 6번을 제가 이렇게 자료에 붙여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같은 표고요, 여러분들. 네, 6번 같은 경우에 대소관계 대놓고 그냥 대소관계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실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냥 대놓고 증가량과 혹은 증가율에 대해서 변화율에 대해서 대소관계 분수 비교랑 곱셈 비교랑 덧셈 뺄셈 비교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냥 선택지 5개를 다 물어보는 거 얼마든지 등장을 할 수 있는 우리 유형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타 운송에 어딨지라고 보니까 여기 있네요. 기타 운송의 증감률, 종사자 수, 매출액. 그럼 종사자 수는 얘를 봐야 되고, 매출액은 얘를 봐야 되는데, 얘도 조금 쉽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매출액은 50% 정도 증가했죠, 그죠? 근데 종사자 수는 50% 정도 증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증감률이 높은 게 맞는 거네요. 그죠? 답은 아니네요. 우리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네, 까비. 네, 보시면은 내양운송 기업 재수 구성비. 아, 또 구성비 분수 비교 나오겠구나. 내양운송 어딨지? 네, 내양운송. 그 다음에 기업 재수 구성비라는 것은 이 전체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강의용으로 제가 잠깐 써보면 2017, 2번 같은 경우에 606분의 300 정도 되고요. 2018년은 583 중에 284입니다. 요거를 이제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보시면 18년에서 17년으로 갈 때 분모는 23, 분자는 16 커졌습니다. 그러면 분자 같은 경우에는 28 기준에서 16이니까 5% 이상 증가했고, 분자는 58 기준에서 5%면 29죠, 그죠? 얘는 5%가 증가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분자가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17년이 더 크다라는 게 올바르게 비교가 돼 있네요. 아이고, 네. 더 해봐야 되겠군요. 항공여객 기업체 수 구성비. 아, 역시나 또 구성비. 항공여객 구성비. 얘랑
얘 또 분수 비교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볼게요. 얘가 분모로 갈 거고 얘가 분자로 갈 거고 이게 머릿속으로 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요렇게 증가할 때 3이 커졌고 요렇게 증가할 때 1이 커졌는데 38 중에서 3 커진 게 29에서 1 커진 거보다 훨씬 크죠. 네, 그러면 분모가 훨씬 커진 거니까 2017년이 큰 값이 돼야 되겠네요. 맞네. 옳지 않은 게 드디어 나왔군요. 땡. 2017년이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하시고 4번, 5번 또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써서 하는 분수 비교 말고 이 상태에서 여기는 분모, 여기는 분자. 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5%가 증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될 때 5% 이상 증가했구나. 그러면 분자가 2017년이 더 커진 거네. 그럼 이쪽이 더 큰 거네. 그래서 이번은 네, 맞는 거네. 네, 이런 것들 딱 눈으로 보시면서 지금 제가 펜으로 쓴 이 부분을 눈으로 보시면서 바로바로 분모 분자 구분하시는 연습 지금 꾸준히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언제나 믿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특히 이제 G사트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트 문제 있죠. 근데 세 개가 세트로 되는 경우에는 정말 정말 드문 경우고, 두 개가 세트의 문제는 좀 덜어 잘 등장합니다. 네,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 놓치지 않고 정답을 빨리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그거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네, 7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자, 18년 외항운송의 한 개 기업체당. 아이고, 네, 또 분수 비교. 네, 나오겠군요. 기업체당 매출액. A당 B, A 대비 B, A에 대한 B, B는 A 대비. 네, 기업체분의 매출액. 해주셔야 되겠죠. 기업체분의 매출액. 자, 보겠습니다. 외항운송. 여기 있네요. 자, 기업체. 그 다음에 매출액. 자, 우리 어떻게 해볼까요? 기업체가 분모. 네, 매출액이 분자. 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러면 2010, 얘는 비교할 가치가 없네요, 여러분들. 분모는 2018년이 더 작고, 분자는 2018년이 더 크죠. 그럼 전년보다 당연히 더 증가한 거죠. 그래서 얘는, 네, 답은 아니네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고 했으니까. 네, 분수 비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네, 자대보소. 네, 그 친구죠. 그죠? 제가 그 용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큰 너무 당연한 큰 분수네요. 그죠? 2018년 기타 운송의 한 개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네, 역시나 분모 기업체, 분자 종사자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운송, 아까 여기 있었죠. 그죠? 기타 운송의 네, 기업체당 종사자 수, 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 얘는 분모, 얘는 분자가 돼야 되는데, 분자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40% 정도 증가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 네, 그럼 누가 큰 거예요? 2018년이 큰 겁니다. 전년보다 감소했다라는 말이 틀린 게 되네요. 너무 쉽게 답이 그냥 2번이 나왔습니다. 음, 요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밑에도 크게 어려운 선택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분수 비교하실 때 요 표를 보고 바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눈으로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분수 비교를 이렇게 눈으로 한번 탁탁탁탁 네, 분모 몇 프로, 분자 몇 프로 이런 것들 해보시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다음 그래프는 땡땡땡 2010년에서 2019년 혼인 및 이혼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혼인 이혼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라고 해놓고 조혼인율이라는 게 있네요. 총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그렇구나. 밑에는 그래프 2번은 총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이라고 하네요. 음. 그럼 조혼인율, 조이혼율이라는 걸 내가 살면서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019년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8,500건 감소했다. 라고 했습니다. 혼인 건수니까 표 1이, 그래프 1이었겠네요. 그죠? 여기 혼인 건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혼인 건수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갈 때 대략이 아니고 18.4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단위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건수는 1000건 단위다. 그럼 얘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네, 18,400건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18,500건 하였다라고 하면 제가 틀렸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요거는 섣불리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네, 애매합니다. 저는 좀 보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여러분 얘가 지금 옳은 것을 찾는 건데 18,500건이 맞을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약이라고 하필이면 붙여버리는 바람에 조금 애매합니다. 어, 어떤 시험에서는 이게 그냥 맞는 선택지고 어떤 시험에서는 이게 틀린 선택지로 나오기 때문에 어, 좀 애매한데 싶으면 다른 선택지를 무조건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답률을 올리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애매하니까 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19년 조 이혼율은 2010년 대비 2019년 조 이혼율 2019년 조 이혼율 2.2네요. 그 다음에 2010년은 조 이혼율이 네, 2.3%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단위에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단위의 이혼율, 혼인율이라고 해두고 단위가 퍼센트가 아니에요. 1000명당 건, 수, 분수꼴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몇 퍼센트 포인트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네, 2.3에서 2.2가 됐으니 그냥 0.1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16%까지는 터무니없죠, 그죠? 그래서 이번은 어떻게 해석을 해도 틀린 겁니다. 퍼센트 자료가 아니니까 네, 그냥 난 틀렸다 하련다 하시든 혹은 뭐야 2.3에서 0.1만 줄어드는데 16%는 무슨 소리야 라고 넘어가시는 거. 네, 둘 다 뭐 괜찮습니다. 자, 2019년 남자 조혼인율은 요건 그냥 틀렸는데요? 네, 왜 틀렸어요? 지금 이 자료 어디에도 성별에 관련된 정보는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지 1번, 2번을 풀 때 제가 그래프 1도 그래프 2도 대략적으로 한번 봤는데 성별에 관련된 정보는 애초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은 네, 남녀에 대한 정보는 애초에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총 인구수는 5,100만 명을 넘는다. 총 인구수는 제시가 돼 있지 않았는데, 여기 있군요. 그래서 보시면 총 인구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조혼인율 분의 연간 혼인 건수. 그죠? 혹은요, 조이혼율 분의 연간 이혼 건수. 네,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2018년 값을 물어봤으니 2018년으로 가보시면 네, 요거를 계산하시든지, 아니면 위에가 더 훨씬 편하네요. 그죠? 네, 위에가 딱 5라는 조 혼인율이 네,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5분의 257.6 해보시면 되겠죠. 네, 5분의 257.6. 요게 지금 5,100만 명을 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도 요게 51의 값이죠. 그죠? 요게 51의 값입니다. 그럼 얘보다 얘가 지금 큰 거죠. 그럼 5,100만 명을 넘는다라는 말이 맞는 게 되겠네요. 네, 단위까지 조금 나중에 고려해 보셔도 되고, 일단 숫자 자체가 51을 넘어선다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방은 합니다. 우리가 자릿수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문제는 너무 티가 나거든요. 네, 그런 건 따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자리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어느 정도 좀 무방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아까 틀린 게 되구나, 라는 것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18,400건. 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요거를 출제하신 분이 약간 저는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 약이라는 거를 지워주셔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냥 약이라고 이렇게 놓고 맞다라고 하는 그 시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마지막 문제 8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요거 1번 선택지가 어떤 시험에서는 또 맞게 줄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 약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틀린 선택지다.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로 만드실 거면 약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까지 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연계형 자료 계속 문제,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